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병무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병무청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 모셔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병역 판정의 기준 모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은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여러 병무청에서 안과 병역 업무를 담당한 안과 의사입니다. 검사 후의 등급에 따라서 현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네. 신체 등급은 총 7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 2, 3급은 모두 현역으로 분류되게 되는데 육해 공군뿐 아니라 선발 지원하는 의무 경찰, 의무 소방도 해당합니다.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5급부터는 현역으로서의 군 복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5급은 전시 근로역으로 분류되어 전쟁이 났을 경우엔 징집 대상이 되고 민방위 교육까지는 받으셔야 됩니다. 반면 6급은 완전한 병역 면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7급은 재검을 의미하는데요. 현재의 신체 상태로는 등급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 특정 검사 후 혹은 일정 기간의 치료 후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검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사유에 따라 최소 한 달에서 몇 개월까지 다양합니다. 7급을 받은 경우 등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자원 입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미 입영 날짜가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7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입영 취소가 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체 검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병무청에 오면 우선 심리검사를 먼저 받고 혈액 채취를 한 다음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키와 체중, 혈압, 시력까지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모든 수검자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거쳤던 과정들 중에 이상소견이 나온 경우 병무청에 근무하는 해당 과의 전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세한 문진을 통해 신체 등급을 판정하거나 바로 판정이 어려울 경우 재검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병무청에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여러분의 신체 상태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체중 그리고 시력인데요. 신장 체중으로 5급 면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4급 판정의 기준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장이 159cm 이하인 경우에는 체중에 상관없이 4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159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BMI가 16.9 그리고 33 이상인 분들이 4급에 해당합니다. 간혹 이 기준에 맞추어 4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불시 측정이라고 하여 예고 없이 재측정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체중을 늘리거나 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등급 판정의 기준이겠죠. 안과만 해도 이제 살펴보면 기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은 이미 여러분한테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기준을 찾아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안과 부령에는 약 45개의 평가 기준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또 가장 헷갈려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력장애 부령인데요. 한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에는 4급, 또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5급, 그리고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는 5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가와 나의 경우에는 두 눈의 시력이 다르다면 보다 안 좋은 쪽의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한 눈이 1.0이어도 나머지 눈이 0.6 이하라면 4급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 다의 경우에는 두 눈이 다 안 좋다고 하면 그나마 좋은 눈의 시력이 0.2도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사실 이 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병무청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 가 또는 나 항목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내가 좀 눈이 나쁜데 하시는 분들은 나 저기 4급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나 시력 되게 나쁜데 나 안경 벗으면 장님인데 하며 흥분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각주 1번과 2번입니다. 먼저 주 1번을 보시면 최대 교정 시력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대 교정 시력이란 안경이나 렌즈를 껴서 내 눈이 가장 잘 보이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영상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안경 끼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죠? 이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약시라함은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시는 대부분 어릴 때 생기게 되는데요. 심한 근시가 있어도 안경을 끼지 않고 지냈거나 네. 혹은 심한 사시가 있는데 교정하지 않았다거나 한다면 시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릴 때 잘 먹어야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눈도 일단 안경을 껴서 잘 보이게 해줘야 시력도 같이 발달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이 약시도 병역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약시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의 대표적인 것이 시유발 전이 검사입니다. 네. 빛에 의한 망막의 자극이 시신경을 통해 두뇌로 전달되는 이 정기적 신호를 기록한 검사인데, 만약 약시가 있다면 시신경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이게 시유발 전이 검사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시유발 전이 검사만 가지고 약시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판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병무청에서 약시를 판단할 땐 16세 이전에 병원에서 시력을 잰 적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16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서 시력을 재보지 않았다면 현재 약시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7세에서 20세 사이에 쟀던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은 시력이 아닌 교정 시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경을 벗고 잰 시력은 네. 0.1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일부 어린 친구들은 만 17세가 되기 전에 그럼 병원 가서 안 보인다고 거짓 시력을 재볼까 하면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16세 이전의 의무 기록은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최소의 조건일 뿐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병무청에서는 의무 기록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를 토대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거짓 시력을 측정하는 건 다 결국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력 측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만약 눈에 특정 질환이 있어서 시력이 나쁘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 신체 등급표상에 나와 있는 질환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안과에서 시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대부분의 질환은 신체 등급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 불형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는 사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력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검사한 것, 이거는 효능이 없겠죠? 학교에서도 신체 검사 시 매년 시력을 재기는 하지만 의무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라 인정받기 힘듭니다. 네. 사실 주변에 눈 나쁘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안경 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근시, 난시 등은 흔히 들어보지만 굴절 이상이라는 단어 생소하시죠? 맞습니다. 네. 굴절 이상은 근시, 원시, 난시 등의 모든 이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이것이 뭔지 알아야겠지요. 자, 여기 떠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과나 혹은 안경점에 가면 자동 굴절 검사기 촬영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지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SPH는 이 값이 플러스면 원시, 마이너스면 근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CYL은 난시의 크기를 의미하고 마지막에 AX는 난시의 축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장 흔한 근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시는 흔히 먼 것이 잘 안 보이는 굴절 이상인데요. 우리가 주변에 눈 나쁜 친구들, 내 시력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하지만 시력에는 실제로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배웠습니다, 제가. 네. 네. 일부 친구들은 이 근시 써진 마이너스 디옵터 값을 보고 내 시력이 마이너스구나 이해하곤 하는데 이 값은 그냥 나의 근시의 이 정도를 나타내준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근시의 기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우선 근시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무려 마이너스 11이라는 고도 근시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눈 나쁜 사람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마이너스 11인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2급은 마이너스 5 이상만 되게 돼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네. 병무청에 우리 건강한 20살 친구들 검사장 입장할 때만 해도 난 엄청 건강한데 당연히 1급 받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근시 때문에 2급
혹은 상급받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낮은 급수 받으니 당황하게 되는데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급이 아니라고 해서 눈에 병이 있는 건 단연코 아니고 그저 1에서 4급을 분류하기 위해 임의로 나눈 기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이병 예정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근시의 정도와 신체의 건강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난시와 원시 볼 텐데요. 원시의 경우 플러스 4, 난시의 경우는 5 이상이면 4급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시는 앞서 설명한 굴절 이상과 연결지어 이해하면 쉬운데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짝눈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근시나 원시가 한쪽 눈에만 심하게 생긴 경우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차이가 무려 5 이상이면 4급에 해당합니다. 네. 예를 들어 한쪽 눈의 근시가 마이너스 1이고 반대쪽 근시가 마이너스 6 이상인 경우면 해당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하게 근시나 원시의 차이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고 써 있는데요. 네. 평균 구면 대응치라는 것은 근시 혹은 원시의 값에서 난시 값을 2로 나눈 것을 합친 경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굴절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른쪽 눈을 보면 여기서 평균 구면 대응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1의 근시값에서 마이너스 0.50의 난시값을 바로 합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50의 난시값을 우선 2분의 1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25가 되고 둘을 합치면 마이너스 1.25가 되겠죠. 다음에 좌측 눈도 마찬가지로 난시 마이너스 1.50인 값을 2분의 1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75가 되고 앞에 근시값 마이너스 5.5와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6.25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양측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합치게 되면 그 차이는 5가 됩니다. 오른과 왼눈의 단순 근시 차이는 4.5가 되어 4급 기준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하면 네. 그 차이가 5가 되어 이 사람은 4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원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인 분들은 정말 이건 처음 들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듯이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 또 이제 아까도 거짓으로 말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내가 좀 더 나쁘게 측정하는 것 같다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신체 검사 하다가 시력이 0.3 이하가 되면 자동 굴절 검사 측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굴절 이상이 있나를 확인하는데 만약 굴절 이상이 전혀 없는데 시력이 나쁘다면 안과 의사의 문진을 받게 됩니다. 잘 안 보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시력이 나쁘다면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시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완하여 재검을 받도록 처분합니다. 아나운서님 질문처럼 네. 이 시력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력 자체만으로 등급을 네. 판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은 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반대로 원래 시력보다 더 잘 나온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흔하진 않지만 간혹 원시나 난시만 심한 경우에는 4급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시력이 0.3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4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안과에 들리지 않아 모르고 지나간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훈련소에 입영한 후에 다시 시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 4급의 값이 나온다면 바로 귀가 조치됩니다. 네. 그리고 병무청에 다시 방문을 해서 정말 4급에 해당하는지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수검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원하는 날짜에 입영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학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안경을 낄 정도로 눈이 나쁘신 분이라면 한 번쯤 자동 굴절 검사기 측정을 해서 본인의 도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네.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없어도 내가 병무청 가면 알아서 다 찾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안과 관련해서 또 좀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앞선 부분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모든 시력은 최대 교정 시력입니다.
최대 교정 시력이라 함은 본인의 도수에 맞는 안경을 낀 후에 가장 잘 보이게 된 시력을 의미합니다. 네. 굴절 이상과 부동시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병무청이나 군병원 장비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외부 병원에서 측정을 받아서 4급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병무청 장비에서 값이 다르게 나오면 이 값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병무청에서 직접 측정한 값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 판정 기준은 사실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령은 2018년 9월에 개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설명한 기준과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러 바뀐 게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기준이 통째로 바뀔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군입대를 앞둔 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터넷에는 신체 판정에 대한 과장되거나 호도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을 판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의학 용어로 적혀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 이해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실은 너무 궁금한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혹은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인데요. 신체 급수 또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낮은 급수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 급수는 여러분의 신체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군 복무지를 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으로 그저 임의로 정해진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전문의 김은유 교수님과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군입대를 앞둔 분들께 참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